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이공학부의 유용상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 뭐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신입생 예비 대학 학부 소개 자료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맡게 된 학부는 저는 이제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에 해당되고요. 저희 바이오 의공학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다음 이 영상을 통해서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심장이 고장난 환자가 있는데 심장 하나만 만들어 줄래요? 네? 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아무 재질로나 만들어도 되나요? 병원에 가면 수많은 의료기기와 첨단 기술을 응용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첨단 의료기기를 만들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걸까요? 저는 환자 치료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만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문제 해결 도구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사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필요한지는 알지 못해요.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필요한가요? 의공학자는 부작용이 없는 재질을 선택하고 이식되었을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의학, 수학, 물리, 화학, 공학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한 명의 연구자가 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의공학자라면 각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아 융합 연구를 이끌어내는 의공학 연구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최첨단 진단 치료 기술은 의공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일궈낸 결과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저희 의공학부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부생들이 기본 소양으로 배워야 될 과목들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학과에서 어떤 일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대충 좀 이해가 되시죠? 일단 저희 이 바이오 의공학부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 바이오 의공학부가 속해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내에 뭐 다양한 공대, 자연대, 뭐 간호대, 의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보건과학대학이 있고요. 보건과학대학 내에는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부터 저희 과인 바이오 의공학부, 그 다음에 이제 자연대에 소속하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그 다음에 공대에 속하는 보건환경융합공학부, 과학부, 그리고 보건정책관리과학부, 여기는 문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 자체는 예전에는 이질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학문들을 국가의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전방위적 학문 분야들이 모두 어우러져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미션 수행을 가진 학과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그 위치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하나스퀘어에서 이제 이공 계열 쪽에 그 의대 쪽 방향에 있는 하나과학관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자면 이 위쪽에 이제 의대가 있고요. 여기 이제 도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대가 있고 도서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스퀘어에서 위쪽으로 있는 요 두 개의 건물 중 요쪽 왼쪽에 해당되는 영역에 저희 바이오 의공학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역에서 내려서 쭉 걸어서 올라오시면 있는 도로변에 있는 커다란 이렇게 생긴 건물이 저희가 있는 하나과학관, 그리고 거기서 지하 1층에서 학부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부터 4층까지 대학원생 교수님들의 연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의공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의공학은 의학이랑 공학을 합친 말 그대로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의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공학적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려대 내에도 공대 내에 정말 수많은 공대 학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목을 다 배우고 저희 의공학과의 의대에 해당되는 과목까지 다 배우는 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공학과 관련된 기초 과목과 그리고 이제 공학적 지식이 융합할 수 있는 특정 부분에 각 학과에서 약간 알짜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공학자들이 의공학을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로 커리큘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 화학, 수학, 컴퓨터 과학 그런 공학들의 원리를 생물과 의학, 보건 분야의 코어 기술을 기준으로 뭉친 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즘에는 이제 나노 단위까지 내려와서 아톰까지도 내려가는데요. 이제 보통은 분자 수준에서 싱글 몰레큘 단위에서부터 그것을 모아서 조직, 그 다음에 오간까지 가는 이제 디바이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집어넣으면 아까 보셨던 동영상처럼 인공심장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의료기기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혈당 측정기기 뭐 이렇게 여기 패치형으로 저희가 팔꿈치 뒤에 붙여서 이렇게 모니터 요즘에 실시간으로 하고 막 그러죠. 그런 것들이 예시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이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뭐 예방, 진단, 치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의공학이 이제 이게 사회를 위한 기술이기보단 인간을 위한 기술인데요. 그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태어나자마자 청력을 잃은 영국 여성이 4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지난달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된 순간 어땠을까요?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버밍엄에 사는 40살 조안 밀레.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Can you hear my voice coming through both sides? Yeah. I'm both high. 평생을 듣지 못했던 그녀가 40년 만에 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You've done so. 꿈에도 그리던 소리를 듣게 해주자 벅찬 마음에 기쁨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It's a big, big, life-changing day today. Can you hear your own voice? Good. 될 것 같죠? 태어나자마자 청력을 잃은 영국 여성이 4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지난달 네. 왠지 모르지만 작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의공학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다시피 이 여자 환자가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되는 기술은 이 의학과 공학의 백그라운드가 합쳐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 아까 그 환자가 봤을 때 소리가 아주 커요, 너무 커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공학자 입장에선 노이즈 값과 시그널 값을 적절히 조절해서 맞춰줘야겠다. 이런 튜닝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왜 바이오 의공학부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키워야 할까요? 그 인류의 당면 과제로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신생아 비율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인류가 점점 고령화됨에 따라 기대 수명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의공학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부터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소리가 안 들리면 보청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개발해 주는 사람은 의공학자들이고요. 여러분이 심장이 고장났을 때 인공심장을 만들 사람들도 저희 학과에 나온 학생들이 주축을 이뤄서 개발을 하겠죠. 거기에 있는 무슨 배터리, 그다음 거기에 있는 뭐 표면 처리 기술, 바이오 파울링이 안 생기게 하는 것들은 다른 과에서 도와줘서 협력할 수 있지만 그 디바이스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과는 저희 학과에서 나온 학생들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균 기대 수명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스페인 독감,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커다란 이제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또 굴곡을 겪었죠. 그때도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야가 의공학이 그중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여러분 모두 가고 싶어 하셨던 그 회사죠. 삼성전자.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전작과 혹은 기계과, 재료과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선망으로 삼았던 미래의 취직 넘버원 캔디데이트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자리를 조금씩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만 봐도 아는데요.
옛날에 반도체 만들던 기술로 최대 바이오 공장을 세우겠다. 부지를 양보할 정도로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고 그 수입원조차 계속 이제 점점 늘어나는 형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는 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를 이기지 말란 법도 없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인지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둘 다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공학부는 우리나라에서만 키우는 건 물론 아니겠죠. 모든 학문이 특히 의공학은 미국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한 10년에서 15년 뒤에 한국에서 발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주축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서 의공학이 발전됐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기본 기술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의공학을 엄청나게 이제 투자해서 학생들을 배양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미국에서는 의대를 가기 전에 프리메드 시스템을 겪지 않습니까? 의대를 가기 전에 생명공학이나 뭐 생물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다 가지고 가듯이 프리메드를 꼭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공학적 지식을 반드시 숙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에서는 이런 의공학적 지식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 내 의공학 학과 전공 학과 수가 이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이제 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22년, 23년에 미국 내에 의공학 학부 순위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존스 홉킨스 이제 총기 사고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의공학이 발전되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존스 홉킨스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엄청 유명한 학교들이 다 여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유학을 가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명문대들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학비 부분을 좀 보면 좀 재미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빨간색에 해당되는 건 6만 불. 6만 불이면 현재 환율로 거의 연간 1년에 1억 가까이 드는 학비를 내고 여러분들이 의공학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장 싼 이런 특혜 있는 조지아텍 같은 경우가 3만 불, 한 5천만 원 되겠네요. 네, 5천만 원 내고선 1년에. 그리고 4년이면 얼마겠죠? 2억이겠죠? 여기는 이제 뭐 말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고려대 혹은 또 한국 내에서는 의공학이 기타 여력의 학교랑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이제 등록금을 내고서도 비슷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의공학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살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넘버원 뭐 이런 게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요 97,000 이게 지금 조사된 게 23년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또 많이 올랐겠죠. 네, 샐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엔지니어 중에서도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는 고학력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도 높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이 인류를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같은 게 터졌을 때 그 의공학자들의 그 자부심은 굉장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넘버원 인 베스트 엔지니어링 잡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저희가 하는 의공학자들이요. 그래서 엔지니어 잡 중에 지금 보시면 뭐 환경공학자, 그다음에 뭐 CT 공학자 다 통틀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미국에서 높은 수준의 잡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이제 이 분야가 사회적으로 혹은 본인의 개발에 큰 기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이제 엔지니어 말고 그냥 직업 전체로 봤을 땐 어느 정도일까요? 직업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37위. 이거는 이제 공학자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잡 전체로 봤을 때도 매우 훌륭한 수준이다. 여기 보면 개인적인 만족도가 A등급이고
그다음에 소사이어티에 주는 베네핏도 높고 스트레스는 적다. 이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연구를 자기가 원하는 일의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데서 스트레스가 많이 낮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바이오 유광학부의 교수기도 하지만 저 또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대를 왔으니 고려대는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고려대를 한번 볼까요? 고려대는 이제 저희 학과로 따졌을 때 매년 약 80명에 해당하는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공대 전체로 봤을 때 매년 신입생이 80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수에 속하는 좀 큰 학과에 속합니다. 교육 비전 목표는 의공학 분야의 기술과 이론을 두루 갖춘 입체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사실 이 입체적 인재 양성이라는 건 조금 어렵다. 그리고 공부하기가 좀 버겁다. 하지만 그걸 이수했을 때 큰 만족도를 준다. 다방면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융합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셜 능력이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이 기술에 대한 약간 너디한 면을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 융합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도전적이고 이렇게 창의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빛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혹시라도 그 분야에서 1등을 달린다 싶으면 창업으로 이어져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의공학 관련된 학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이제 23년에 이렇게 이제 조사했을 때는 57개. 그거는 3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17개나 또 증가했죠. 지금 아마 재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왼쪽 맨 위에 있는 건 뭐죠? 좋은 거죠. 근데 저희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의공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탑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의 경쟁 학교가 있죠. 파란색인 어떤 학교. 그 학교는 강원대학교에, 그러니까 강릉 지부에 이 의공학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서울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좋지만 국내에선 탑인 바로 바이오 의공학부는 고려대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부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입결로 드러나죠? 이 고려대 내에서도 반도체공학과, 전기공학과,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지금 보시면 엄청난 인기 학과들 바로 다음이 저희 학과가 가장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 과가 수준 높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잘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에 해당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 학과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려대 내에서는 탑 2가 되죠. 그리고 서울대까지 포함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입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리킬까요? 저희는 이렇게 가리킵니다. 의학부터 시작해서 생명공학, 물리학, 기계학, 광학, 전기공학, 재료공학, 그다음에 인포메이틱스인 컴퓨터공학까지 해서 이렇게 각 의대, 자연대, 공대, 정보대에서 가리키는 모든 학문을 어느 정도 가서 배워오든지 여기서 배워오든지 해서 조금씩 다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대에 해당되는 내용과 그다음 자연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공대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대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해서 모두 4개를 다 커버하는 거를 커리큘럼 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신 15명의 교수님들이 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신소재 물리부터 해서 컴퓨터, 제가 있는 저는 전기과 출신이고 원자력, 신소재까지 의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다양한 학문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융합 학문의 성향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인재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학년 때 기초과학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미적분, 해부학 등의 기초과학만 배우고요. 2학년이 되면서 이제 공학적인 지식으로 기초 전공을 쌓습니다. 그리고 3학년쯤 됐을 때 내가 어떤 분야로 빠져야겠다라고 하는지 자기가 좀 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4학년이 되면 이제 그걸 정해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쪽으로 한번 의공학 방향을 잡겠다라고
라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쪽 방향을 잡겠다고 했을 때 그쪽 방향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을 올해 새로 이제 이수 체계도를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쭉 가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좀 읽어드리면 해부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체 적합성 뭐 이런 바이올로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여긴 수학과 관련된 공학수학, 바이오메디컬 및 통계학 뭐 이런 거가 되겠고요. 여긴 제가 전기과니까 제가 가리키는 트리인, 회로이론 전자회로, 디지털 시스템, 생체 정보 계측, 뭐 반도체, 의공학 반도체 공정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쪽은 AI 관련된 컴퓨터 이미징입니다. 이렇게 메디컬 의학부터 여기 이제 포토닉스, 광학, 뭐 AI까지 두루두루 이수 체계도를 타다가 1학년 땐 두루두루 배우고 회색은 이제 그 전공 필수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선택해서 타다가 어떤 학문으로 빠지냐, 뭐 약물 전달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백신 개발, 아니면 조기 진단 키트, 뭐 혈당 측정기와 같은 의료기기, 아니면 뭐 이렇게 AI를 보고 이제 영상의료학과 이제 영상의학과의 의대들의 교수님들을 서포트하는 어떠한 AI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이런 AI 기술로도 빠져서 실질적으로 의공학이 의학을 서포트하고 인류를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공학부에서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그냥 요것만 딱 느꼈을 때 이제 저희 1, 2학년 학생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배우긴 열심히 배워서 4년을 다 배웠는데 너무 이렇게 학문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배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학부생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대학원을 와서 자기 전공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산만하게 배워놓은 그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굉장히 자기가 나중에 다른 분야를 한번 해볼 때 도움이 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전기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이런 분들은 이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로 굉장히 뾰족하게 샤프하게 모든 학문을 연계 있게 조직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하는 이 T자형 인재를 요즘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공학과에서는 이제 파이형 인재, 스페셜리티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너럴리티를 갖는 학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여러 개를 해서 이제 빈 모양의 콤보 스타일로. 저만 한 경우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전기과 출신입니다. 전기과인데 이제 물리학 지도 교수님 백그라운드에서 수련을 받아서 물리학을 또 많이 알았죠. 그래서 광학과 전기공학의 백그라운드에 파이형 인재가 됐다가 이제 뭐 포스닥 과정, 박사 과정, 그 다음에 뭐 경력직으로 다른 정출연에 있으면서 이렇게 물리학과 이 의공학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되면서 콤보형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 의공학과에선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학부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다양하게 가르쳐 놓는다. 이런 거를 개념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분 남았는데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질문을 대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고요. 일단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도 바이오의공학과에서 배우거나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뇌과학 학부 인턴도 있나요? 근데 뇌과학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한 건 뇌 구조를 이해하는 것 외에도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컴퓨터로 이렇게 다 보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컴퓨터로 보고 싶다면 그 AI를 섞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학과 내에서도 뇌 이미징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AI 기술로, 공학적 기술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뇌 디바이스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뇌 안에 있는 조직이나 종양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근데 뇌 안에서 저만 해도 뇌 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을 조기 진단하는 칩을 만들기도 하고요. 학부 인턴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전공 듣기 전에 들을 만한 좋은 교양 과목. 생물 관련 전반적인 교양 과목이 있으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마도 전공 수업 듣는데 정신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의학적 지식, 공학적 지식을 융합하여 배울 수 있는 학과라 더욱 흥미가 생깁니다. 전공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이 15분인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 전기과 출신이고 제 옆방 교수님은 기계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방에 계신 분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십니다. 재료공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과에서 나 바이오 좋아. 바이오 한번 내가 배운 거에다가 한번 융합해보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지금 융합과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대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스타트에 잠시 있으면 바이오공학부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질문과 답을 한꺼번에 했죠. 학부 과정에서 연구 경험을 쌓으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2학년 정도까지는 기본 지식을 쌓으시고 3학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서 관련 교수님의 랩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배워보고 그 인턴을 한다고 사실 랩실이 다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랩 인턴도 좀 해보고 저 랩 인턴도 해보고 하면서 자기한테 진짜 맞는 석박사 하게 되시면 10년 정도 일해야 되니까 10년 정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교수님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이제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나와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동료들이 그런 것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학년, 4학년 때 1학기 때부터 이제 진학하셔서 인턴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내가 이 분야는 확실히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3학년 2학기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학부 과정에서 연구 경험을 쌓으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하게 들으십시오. 좋아하는 것만 듣지 말고요. 다양하게 들으십시오. 네, 다양하다는 건 이제 공학적 백그라운드 내에서 인공장기 3D 프린팅에 관심 있는데 학부 중에 접할 기회가 있는지 네, 학부 중에 인공장기 관련된 수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이공학부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편인가요? 저희 과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해외 대학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들은 상당히 논문이나 뭐 대학 교수 임용을 가능한 수준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서 대학원 진학률이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만큼 높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된 거겠죠?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1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시고 없으면 네,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조심해서 집에 돌아가시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